연산군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9년 사관은 이감 등이 경연, 간쟁 등을 상언하다. 이어서 이 간쟁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신들이 듣자옵건대 예로부터 국가가 간하는 것을 들어서 흥하고 간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망하지 않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고 공박하는 의논은 미움을 사는 것이니 임금이 진실로 성심을 열어서 구하고 안색을 평화롭게 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즐겨 천둥 같은 위험을 범하고 임금을 거슬러 성냄을 돋우어 가면서 할 말을 다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순의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남의 의견을 따른 것과 성탕의 가난한 말을 받아들여 거절하지 않음은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대저 임금이 즉위한 처음에는 비록 바른 말 듣기를 즐겨워 했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가서는 차츰 천만 못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대간이 이를 말하는 적이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전하께서 남에게 굽히기를 부끄러워하시고 허물을 고치기에 인색하시어 자용하실 생각이 혹 싹트기 시작하고 얘기기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혹 생기기도 하여 복합한 지 한 달이 가까워도 거절을 더욱 굳게 하시고 소장을 올려도 한갓 글로만 보시어 말이 뜻에 거스르기만 하면 뇌정 같은 위험을 떨치시고 비록 힘써 따르시는 일일지라도 구차하게 나오시니 그 옛날 제왕이 가난을 듣기를 물 흐르듯 하고 허물을 고치기에 인색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어떠합니까? 신들은 전하께서 가난을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그 정성을 다하지 못하시는가 합니다. 3. 교화를 밝히는 일입니다. 신들이 듣자옵건대 교화가 밝지 못하고 일륜이 바르지 못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기를 조금도 끄리낌 없이 하여 국가의 위망에 매이게 되므로 옛날의 제왕은 지척이 아름답지 못함을 근심하되 교화가 밝지 못함을 근심하였으니 대순이 오교를 공경히 편 것과 성탕이 인기를 먼저 닦은 것이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청리가 상복을 입고서 장계의 집에 묻고 재상이 음탁하여 끓임이 없고 집안 종놈이 그 주모를 가늠하고 계집종이 그 상전의 딸을 죽이고 첩이 지 아비를 이기고 하인이 그 상전을 해치고 음첩이 간사한 꾀를 부려 골육의 은을 해치고 향리가 고을을 반하여 백성 다스리는 관장을 모해하여 풍속이 상하고 무너짐이 이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풍화를 권장하시는 방법이 그 정성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4. 사람 쓰는 것을 삼가는 일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모든 관을 비계하지 말라 하고 또 이르기를 어렵고도 조심스럽다 하였으니 대개 사람을 쓰는 것은 함께 천직을 다스려 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신중히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황은 말하기를 태사, 태부, 태보를 세우노니 이들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여 엄령을 섭리하라 하였고 한 선제는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라 오직 어진 이천석이다 하였거니와 삼공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벼슬자리만 지키고 농만 먹게 되니 어떻게 엄령을 섭리하겠으며 업제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석서에 비방하는 노래가 나올 터이니 어떻게 흘러내리는 득택을 받들어 교화를 선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공은 곧 전하의 사부인데 근자의 정성을 낸 것이 무사람의 소망에 차지 않아 물리가 분분하니 전하께서 정성을 가리기를 과연 신중히 하셨다 하겠습니까? 지금의 수령은 곧 전하께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주연에 어찌 다 마땅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그 고혈을 짜내 허니 주전에 갖추며 사객을 대접한다 핑계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을 하게 하며 위로 엄령의 조화를 어긋나게 하는 자가 간혹 있는데 전자의 승추로의 명이 겨우 내렸으나 드디어 중지하고 시행되지 않았으니 전하께서 수령을 선택하심이 과연 신중하셨다고 하겠습니까? 신들은 전하께서 임용하실 점에 불가불 신중히 가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형벌을 삼가는 일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주에 있는 자를 토벌하라 하시면 오형을 다섯 등급으로 쓴다 하였으니 임금은 형벌 하나하나를 진실로 분명하고 신중히 하여야 하는데 윤치의 등은 죄가 천형을 범하여 결코 사할 수 없는 것인데도 오직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바르는 사람에게 도리어 형신을 가하셨고 윤탁로의 귀양은 종시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옳은데 귀양 간지 얼마 안 되었고 석방하였고 석방된 지 몇 달 만에 특별히 고신을 도로 주었으며 내시가 전응하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근심거리이므로 김효광의 죄는 당연히 동절히 징치해야 할 바인데 특별히 경전에 따랐으니 전하의 형벌이 과연 그 중도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사라는 것은 소인들이 다양하게 여기는 것이며 전자에 여러 번 언유를 내려 주에 있는 자들을 석방하였으니 전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과연 중도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장윤이 말하기를 굽은 자는 면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바른 자는 원통을 머문 것이 곧 제1을 이르게 하는 까닭이다 하였으니 신들은 제 악을 막는 방법은 전하의 형벌이 그 중도를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궁금을 엄하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신들이 듣자온거대 진극은 낮에도 엄하게 지켜야 하고 승려는 하늘처럼 멀어야 하는 것이니 엄밀히 하지 않으면 존중함을 보일 수 없고 금계가 아니면 방비를 할 수 없으며 안의 말을 문턱 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바깥 말을 문턱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안팎을 한계하여 궁금을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이니 옛날 사람이 궁을 일러 금이라 한 것은 대개 이 뜻을 취한 것이라 합니다. 궁본의 일은 신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며 그일의 일로서 보면 유온이 간청하기를 기탄없이 하고 내시가 서로 이어서 방자하며 외가의 계집종이 마음대로 출입하여 아침 저녁으로 줄되어 평탄한 길을 걷듯이 하고 있으니 이어지 옛사람이 궁을 일러 금이라 한 뜻이 있겠으며 성탕이 스스로 여아를 경계한 마음이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내치를 불가업을 엄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밀력을 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신들이 덧자건대 옛날에는 백성을 출력하되 한 해 3일을 지나지 않은 것은 밀력을 중히 여긴 때문이요. 춘추에서 문 하나나 집 하나 짓는 것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평한 것은 백성을 노역시키는 것을 중한 일로 삼은 때문이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가뭄을 당하여 안으로는 여러 곳에서 영선을 하여 거미의 군조를 몰아다가 부리고 밖으로는 진상을 칭탁하고 때 아닌 부역을 일으켜 민생을 병들게 하니 화기를 손상하고 제1을 부르는 것이 이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신들은 토목의 역사는 빨리 파해야 하고 급하지 않은 부역은 줄여야 하며 재앙을 막는 길은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심에 있어 그 정성을 다하시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8. 사치를 억제하는 일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금은 덕의 함께 하는 것이요 사치는 악의 큰 것이다 하였으니 한나라 문제의 경제는 검소함으로써 부유하였고 진나라는 사치함으로써 패망하였으니 이는 이미 체험한 명감입니다. 근자의 왕자의 재택이 참남하게도 궁에게 비길만 하며 왕실과 인척이 된 자는 다투어 화려함을 숭상하며 아래 사람들까지도 서로 본받아서 부인이 돈피 가옷이 없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 진수상찬이 없으면 손님 대접 때도 못하며 혼인을 치르고 패백을 드리려고 비단을 많이 준비하고 며느리를 맡고 사이를 볼 적에도 다투어 풍부하고 화려한 것을 성사로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다 집안에 쌓아두고 손수 만든 것이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는 함부로 구하여 뇌물 받는 문을 열어놓고 비천한 사람들은 따라가려다가 시기를 넘기게 됩니다. 사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오라 서민의 복식도 또한 극히 아름답게 하니 이야말로 가이가 크게 탄식하고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요 국가의 검단이 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사치를 숭상함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몸소 행하여 가르치면 따른다 하였으니 신들은 이것을 억제하는 길은 전하께서 몸소 절금을 행하여 그 성의를 다하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들은 생각하옵건대 하늘과 사람의 사이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어떤 일이 잘 되어 어떤 좋은 징조가 응하고 어떤 일이 잘못되어 어떤 나쁜 징조가 응하였다 한다면 이는 딱딱하여 통하지 않는 논설이라 합니다. 그러하오나 제1은 헛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며 변고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막아내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경륜에 부지런히 출치의 권원을 맑히고 간증을 받아들여 곤직의 부족함을 메우고 교화를 밝히어 강상을 북식하고 용인을 삼가하여 출첩을 어미하시고 상벌을 삼가서 권징하는 도를 다하시고 궁금을 어미하여 내외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밀력을 중히 여겨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시고 사치를 억제하여 패습을 개혁하시되 한 가지 일도 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게 하시면 제1을 막을 수 있고 상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상곡이 떨인 남에 중종이 무함의 말을 써서 두려워하고 수성하여 엄나라 도가 부흥하였고 꽁이 솥귀에서 울매 고종이 조기의 말을 들어서 능히 그 일을 바로잡아 엄나라를 안정시켰으니 전하께서 만약 신들의 말이 오활하다 여겨 쓰지 않으신다면 실제로서 하늘에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정은 권균이 대비가 산능에 참배하는 일과 연탄로의 일에 대하여 아련히 전교하기를 소위 뜻은 아름답다. 그러나 내가 까닭없이 경연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과연 차효가 있으면 당연히 나가겠다 하였다. 이천석은 중국 한대가 구경랑장으로부터 군수 위에 이르는 벼슬아치들을 이끄는 말이다. 이들은 모두 연봉으로 2천석을 받았다. 3등급으로 나누어 중2천석 180고, 진2천석 150고, 2천석 월 120고, 일설에는 중2천석, 2천석, 비2천석 등이 있었는데 후세는 지방의 수령의 뜻으로 쓰였다. 석서는 시경의 위풍의 편명인데 내용은 임금이 과중하게 세를 거두어들여 백성을 잠식하고 정사는 닦지 않으며 담하되 사람을 두려워함이 큰 쥐와 같음을 풍자한 것이다. 진극은 대고를 말한다. 출치는 정치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7일 갑신 첫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7일 갑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자견 사감은정은 권균이 연탕로의 직첩을 도로 준 것과 대비가 산능에 참배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8일 을류 첫번째 기사 달무리가 있었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8일 을류 두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책시하다. 인정전에 나와 선비를 책시하다. 왕은 이와 같이 말한다. 오랑캐가 중국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으니 역대에서 오랑캐를 대한 방도를 상세히 들어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남으로 섬 오랑캐를 이웃으로 북으로 야인과 접하였으니 만약 그 방도를 읽기라도 한다면 걱정됨이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근자의 깊은 곳에 있는 야인이 우리 변경에 와서 살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허락해주면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어떤 이는 한번 그 길을 열어주면 뒤에는 금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뒷날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하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수군의 진장이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수전의 차비를 해야 한다고 어떤 이는 물에 의거하여 보루를 설치하고 퇴수 할당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데 이건 역시 어느 것이 득이 되겠는가? 북방의 수령은 어떤 이는 문신, 무신을 섞어 써야 한다 하고 어떤 이는 무신만을 써야 한다 하니 어느 것이 가한가? 그래 대부들이 세상을 경륜하는 재주를 품고서 책문을 기다린 지 오래일 것이니 각기 마음껏 대답하라 하였고 책문의 글자는 서언왕이 이 일을 행한 것을 논하였다.
이라 하였다. 드디어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를 시험 보여 성수재 등 28명을 뽑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승직 권경우 등이 아래기를 건자 일기를 살펴보건대 비울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경기는 밀보리가 말라가고 있으니 기우제를 지내게 하소서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영돈영 윤호가 병세가 미독하여 왕대비의 산능 참배를 정지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작연 사간원정은 권균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권균은 또 아뢰기를 불영부사 신공은 전자의 훈련은 판관으로 임기가 차기도 전에 도총부 경력으로 옮겨간 것이 이미 과한데 지금 또 풍기를 띄어 본직에 제수되었으니 공이 비록 변장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국제의 육조합 정부의 낭청 이외에는 풍계를 건너뛰어 천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영도년 윤호의 줄기 호의 자는 숙부요 본거는 파평인데 참제 정추원사 삼산의 아들이다. 원조 신달관 이가 모두 고려조의 현달아의 대대로 혼벌이 되었고 호는 문과에 급자 여러 직을 거쳐 병조 참판에 이르렀으며 성종은 그 딸을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으며 영돈영으로 승진되었다. 얼마 안 가서 우의정이 제수되었는 논박을 입고서 체임되었다가 뒤에 영돈영이 되었다. 죽을 때 나이는 73세이다. 시호는 평정이라 하였으니 다스려서 과실이 없음을 평이라고 즐겁게 잘 마친 것을 정이라 한다. 성품이 검소하여 공명여 됨이 없으며 거처하는 집이 좁고 누추하여 어떤 이가 고쳐야 한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건 역시 만족한다 하였다. 일찍이 세력으로서 남에게 가한 적이 없으며 친척과 친구를 대하는 것도 항상 보이의 시절과 같았다. 그러나 마음에 주장이 없어 시비에 어두웠다. 우상이 됨에 대간이 바야흐로 그 합당하지 못함을 논하여 형사가 장차 개최하게 되었는데 의정을 지냈다는 이름을 얻고자 하여 질에 상관하였으니 그 사체를 알지 못함 이와 같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9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문과 김철령 등 33명을 뽑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1일 모자 첫 번째 기사 한 무리와 달무리가 있었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1일 모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공자의 도를 일으키고 불교를 쇠하게 하라는 어서를 내리다. 승정원의 어서를 내리기를 내가 대학년위에 적힌 양무제 일을 보고서 감개하지 않은 적이 없다. 백성의 위에 있는 몸으로서 3번 사신하의 종이 되고 오복을 벗고 법의를 입고 서역의 귀신에게 혹하다가 마침내 호경에게 핍박을 당하여 대성에서 굶어 죽었으니 실로 부처의 힘이 있다면 그 화를 면하였을 것인데 멸망하기에 이른 것을 보면 부처라 믿지 못할 것임을 이로써 알 수 있다. 내가 비록 못났으나 어찌 이런 극단해야 이르겠는가. 이는 당시의 거울이요 천년의 경계인 것이다. 지금 중들이 민간에 함부로 날뛰되 수령이 금단함이 없는 것을 보면 불시의 교는 점점 흥하고 공자의 도는 장차 쇠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 한들 되겠는가. 앞으로는 출세할 때도 도첩이 없는 중을 힘써 추궁하여 나의 뜻에 맞춰 공자의 도를 일으키고 불시의 교를 쇠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예조판사 성현 등이 대비의 상복을 의논하다. 의주에 왕후가 부모나 조부모를 위하여 성복하였으면 모두 13개월 만에 벗으며 그 품지하여 공제의 예를 행하면 13일 만에 벗는다 하였으니 지금 대비께서 만약 13개월의 제도를 행한다면
성종의 상이 끝난 뒤에도 죄지를 입으셔야 하오니 부묘와 봉숭아는 의식도 폐해야 할 것이므로 그리낌이 있을 것 같으며 만약 품지의 예를 행하고자 한다면 대비께 여쭈어야 하는데 지금 대비께서 바야흐로 대왕의 상중에 계시니 이미 여쭐 곳이 없으며 인수대비나 인해대비의 분부라면 가할 것 같으나 설례를 상고하면 역시 근거 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라 원상 및 정부에 의논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어세겸 정문영 등이 대비의 상복을 의논하다. 조의정 어세겸 영중추 정문영 조화찬성 한치영 우찬성 이극돈 조화참찬 유지 예조판사 성현 참판 신종호 참이 조숙기가 의논들이기를 올해 일을 상고하옵건대 왕비가 부모를 위한 복은 13개월 만에 벗는데 그 품지하여 공제의 예식을 행하면 13일 만에 벗는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왕대비께서 바야흐로 중상에 계시고 두 분 대왕대비께서 위에 계시니 지금 윤호의 상이 대비께는 바로 경한복이며 사사복인데 어찌 반드시 13개월의 제도를 행해야만 합니까? 전하께서 대왕대비께 여쭈셔서 공제의 예식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옛말에 죄지를 입고서 조향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의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13개월의 제도를 행한다면 성족의 담제가 명년 2월에 있으니 담제 후에 경례를 마땅히 차례로 거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머니와 상중에 있으면 소리가 들리는 바라 아들이 풍악을 울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지금 만약 이 때문에 큰 경사와 큰 예식을 폐한다면 정례에 온당하지 못한데 하물며 몸에 임금의 상복을 입고 있어 감히 사친을 위하여 성복하지 못하매리까. 왕대비께서 성종에게 비록 배필이시지만 군신의 분위가 있으니 또한 사상 때문에 대례를 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참찬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지난 계사년에 인해 왕대비께서 무지상을 당하여 제도에 의하여 제최로 13개월이 지나 벗었으므로 이미 예제를 이루었으니 지금 왕대비의 복제도 위의 예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공제의 예의에 대하여 신은 지금 의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야인 김시을거에게 상을 주지 말라고 아뢰다. 병조가 영안도절도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김주성가의 아들 시을거가 삼수에서 사로잡혀간 사람 전충기를 돌려보내왔으니 그 공이 가상합니다. 그러나 전일에 우리 임무를 누락질해갈 적에 시을고도 역시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상은 주지 마소서 하며 승지 신수고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처음에 도둑질해갈 적에는 시을거가 비록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사로잡아간 인구를 나누어 가졌으니 죄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국가의 권위가 손상될 듯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니 정성에게 의논한다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비의 상복을 전교하다. 의신이 이른바 소리가 들리는 바라 아들이 풍악을 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두고 이른 것인가 하매 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부모의 상은 천하를 통하여 귀천이 없이 모두 한결같습니다. 왕비는 대비와 같이 아니하여 왕비는 항상 내치를 맡고 계시니 오래 최복을 입고 계실 수 없으므로 마지 못하여 공제의 예를 따르거니와 대비는 내치의 일이 없으니 이 예에만 얽매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아들이 풍악을 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있으면 그 곁에서 풍악을 함부로 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니 교묘의 풍악을 잃은 것은 아니오니 노자신의 의논은 이를 잃은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아랜 바와 같이 한다면 윤효선의 의논이 옳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한치례를 공문하도록 아뢰다. 한치례는 정승등과 같은 조정의 재상이온데 조그마한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몸소 되거래 나아가 뻔뻔스럽게 고자질을 하였으니 이 풍습은 키울 수 없습니다. 또 항세는 사사집에서 쓰는 물건이 아닌데 칠해가 기탄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선거는 업주가 되어 경내의 백성이 사람에게 침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을 보내어 잡아다 신문하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으니 이는 법을 어기고 정에 지나친 일이 아니며 이른바 도둑과 다름이 없다는 말은 칠해를 지적해서 말한 것이 아니므로 시비와 곡직이 반연하니 칠해를 공문하여 주의를 과하소서. 또 손수녀 이 계명은 관둔전을 가지고서 사사로 서로 주고받았으니 수녀 계명을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래 칠해가 마음대로 항세를 쓴 것은 본디 불가하다. 성군도 비록 수령이라 하나 감히 대신을 지척하여 도둑과 다름이 없다 했어야 되겠는가. 또 비록 치영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염치없이 관둔전을 받은 것이 또한 어찌 오르리야마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지금 추론할 수는 없겠다. 승정원에 묻는다 하매 승지 등이 아뢰기를 항쇠는 비록 사사집에서 쓰는 것이 아니나 그 종놈이 횡령하는 것을 본이 여겨 집에 있는 물건으로서 읽어맨 것이니 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성건도 역시 한 고을의 주인으로서 백성의 고소장에 의하여 취재한 것이니 그 도둑과 다름없다는 말은 역시 관리로서 말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관둔전을 받은 것은 칠해에게서 발설된 것이 아니라면 본디 주의를 과하고 환속시켜야 할 것이나 다른 일을 들어서 고발하면 수리하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 주의를 가해서는 불가하고 다만 환속시키는 것이 옳으며 또 칠해는 대신으로서 조그마한 부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음사를 적발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풍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시 장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만 칠해가 비록 그러다 할지라도 대비 아우이므로 이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없다. 사한 아전인가 후 인가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항쇠는 목에 쇠고랑을 채우는 형구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와서 문무가를 방방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사감으로 논박하지 말도록 사무에 전제하다. 조정 안에서는 화함을 귀히 여기는 것인데 지금 선비의 기풍이 점차 효박하여져서 조정에서 혹 불하게까지 하며 간간히 대신이나 귀관들이 자기의 사감이 혹은 논박을 입은 것으로 해서 다투어 서로 엄살을 고발하여 알력까지 생기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어느 무리들도 논박을 당하고 있을 적에는 오히려 다른 일을 들어서 고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재상이매랴. 지금부터는 위로 경대부나 아래로 백집사가 만약 논박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보복을 꾀하여 엄살을 적발하여 위에 주달하고 혹은 조정에 드러내 말하고 혹은 유사에게 호소하는 일이 있다면 일이 비록 실지라 할지라도 청리하지 말고 당연히 파출하여 조정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하여 박속을 징계하고 예양의 풍습을 돈독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지평 예자건 정은 권균이 윤탕로의 직첩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윤탕로는 본디 끝까지 추궁하여 죄 안에 기록해야 할 것인데 끝까지 공문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미 신령한 것이오며 또 부처한 지 얼마 안 되어 선뜻 방관하셨는데 지금 어찌 또 직첩을 허겁할 수 있겠습니까? 한칠의 종이 비록 주인을 배반하였을지라도 회사에서 또한 청리할 수 있는데 곧 말을 꾸며서 번거롭게 하려었으니 이미 불가한 일이며 또 중상하고자 하여 다른 일들을 들어 고발하였으니 세상이 어찌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 정상을 규명하소서. 그들의 원각사의 조라치 10명을 감함에 중요해서 괴하게 여겼는데 여고 또 회복하셨으니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아뢰기를
윤탁노는 초방의 지친으로서 법을 무너뜨림이 이와 같은데 전하께서 고시게만 힘쓰고 법으로서 처단하지 않으니 한간 나라 다스린 데만 방해가 있을 뿐 아니오라. 저가 장차 말하기를 나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법이 나에게는 가해지지 않는다 하고 교만방조하여 마침내는 죄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전하께서 어떻게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한 문제가 박수를 죽이게 된 것도 그 역시 처음부터 방지하지 않기 때문이니 윤탁노의 직첩을 거두시고 칠해의 주의를 공문하소서. 원각사 조라치는 다만 10명만 감할 것이 아니오라 전부 감해야 합니다 하고 어세금은 아래기를 왕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 하루가 못 가서 사방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조라치의 수요를 줄인다는 소문을 들은 자는 누구나 다 감탄하여 아름답게 여겼는데 곧 또 회복하시니 듣는 자가 반드시 아침에 낸 명을 저녁에 고치니 믿을 데가 없다 할 것입니다. 중들은 놀고 먹는 자들인데 불정을 소지하는 것이 무슨 못할 일이 있기에 반드시 조라치를 부리는 것입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대간의 말을 본 뒤 들으셔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며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탕로 7의 이 일에 대하여는 들어줄 수 없다. 조라치는 바로 선왕께서 두신 것인데 지금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선왕의 법을 다 변경하려 하니 지금의 신하는 선왕의 신하가 아닌가 하고 세겜에게 전교하기를 경의 말이 아침에 낸 명을 저녁에 고친다는데 지금 만약 한 가지 법을 세우고서 바로 고친다면 이와 같이 말해도 되거니와 선왕의 법을 고친 것이 잘못이므로 그 잘못을 바로 고친 것인데 아침에 낸 명을 저녁에 고친다고 해서 되겠는가 하며 대간이 아뢰기를 법이란 조정의 공기이니 친하거나 벗은기다 하여 달리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윤탁노는 강상의 죄를 범하였고 칠에는 풍속을 무너뜨렸으니 선하께서 본디 사정으로 비유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라치에 관한 일은 신들이 선왕의 법을 파기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대전에 실려일리지 않았으니 혁파에도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드시 윤탁노 칠해를 죄주어야 한다면 옛사람이 무엇 때문에 팔 일을 두었겠는가? 조라치에 관한 일은 각사가 조잔한 것이 어찌 오늘날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이자견 권균이 윤탁노 한칠의 원각사의 조라치 등에 대하여 아뢰다. 지평이자견 견 정은 권균이 아뢰기를 윤탁노가 비록 8위에 해당할지라도 죄가 10악을 범하였으니 어찌 직첩을 도로 내주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칠에는 비록 의친이라 하나 세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을 배반하면 회사에서도 그 심리할 수 있는 것인데 몸소 대굴에 나아가 살을 끼고 개달라 했으니 한 가지요. 항세는 사삿집에서 쓰는 물건이 아닌데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니 두 가지요. 정성근을 분이 여겨 중상하려고 꾀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인데 어찌 일친이라 하여 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각사 조라치의 일에 대하여는 배단이 있는 법인 줄을 알고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인데 어찌 혁파하다가 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군 연산 2년 4월 20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왔다. 대사한 이계남 사간 윤석보가 윤탁노의 일에 대하여 논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비를 위안시키라는 것이다 하며 계남 등은 아뢰기를 대비의 지친이 하나만이 아닌데 무릇 법을 범한 자를 어찌 일일이 다 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윤탁노는 범한 바가 경하지 않는데 어찌 직첩을 도로 줄 수 있겠습니까? 한칠에는 분을 품고서 남을 중상하기 위하여 엄살을 적발하는 풍습을 더 놓았으니 외척의 은총을 읽고 법을 그르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따지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조라치의 일에 대해서는 전자 이미 덕명으로 감하셨으니 다가 곧 회복하게 하시니 웬일이십니까? 각사가 조잔한데 어찌 그 종으로 중의 집에 사역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선왕께서 비로소 설치한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니 자손으로서는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하며 계남은 아뢰기를
선왕의 법은 본디 지켜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사에는 연역이 있으니 지킬 만한 것이면 지키고 혁파해야 할 것이면 혁파해야 합니다. 중의를 들으시어 빨리 다 제거하게 하소서 하고 석보는 아래기를 전자의 낙산사에 소금 공급하는 일도 이미 혁파된 것인데 김효광이 아름으로 인하여 복구되었으니 이와 같이 배단되는 일이라도 다 선왕이 하신 일이라 하여 계약하지 않았어야 두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0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자견 정은 권균이 윤탁로 한치레와 원각사의 조라치에 대한 일을 농기하니 전교하기라. 조라치는 혁파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고가 있으면 조잔하고 용렬한 자를 가려 보충하도록 하라. 윤탁로 칠의 일은 주지 않는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왔다. 집이 최한원 헌납 이의손이 윤탁로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답하지 않으며 한원이 아뢰기를 한칠에는 송사는 종에 대한 일을 회사에 해소해야 할 것인데 모독하여 깨달아하였고 바야흐로 형조에 내려보내어 시비를 가리는 중인데 사람을 보내어 재물을 마구 빼앗았으며 또 성근이 법에 의거하여 다스린 것을 부운히 여겨 다른 일을 들어 고발하여 모해하려고 한 것은 풍속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지금 만약 입시한 재상에게 하문하시오면 그 주의를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바야흐로 대관의 탄핵을 입고 있으면서 사함도가 보수한 사람을 빼앗아 갔으니 그 방자하여 기탄 없음이 심합니다. 신문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칠해가 정원에 와서 눈물을 흘린 것은 본디 그르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으랴 하며 한우는 아뢰기를 제가 풍속에 간범되었는데 어찌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의손은 아뢰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귀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종조에 있어 정성근이 여러 장수들이 구사를 대립하는 참남을 탄핵하였는데 그때 이철견, 임광재 등이 성근의 혐오를 뒤져내어 계달하여 충성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도리어 압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칠해의 소유는 그 내려온 풍습에서 젖은 것이나 성종께서도 그르게 여기셨으므로 이철견의 찬성의 직을 파면하셨으니 지금 칠해를 다스리지 않아서 장차 크게 범하게 되면 신은 장차 전언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원이 또 원각사 조라치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영사 어세겸이 아뢰기를 선왕께서 하신 일은 본디 자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전이라거니 대전이라거니 속전이라거니 한 것은 다 때에 따라 참작해서 연역한 것이오니 경상의 아름다운 법 같은 것은 무너뜨려서는 안 되나 폐스러운 법은 진실로 경장해야 합니다. 무릇 선왕이 정한 것은 율이라 하고 후왕이 정한 것은 영이라 하면 지금 중국에서도 율과 영을 겸용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우리 조정에선 대전 이외에도 수교, 송록이 있어 시대에 맞춰 사용하고 있으니 지금 각사의 노비가 조전함이 날로 심한데 어찌 선왕께서 하신 일이라 하여 배단을 구하지 않아서 두겠습니까? 하고 지사 이 쇠자는 아뢰기를 광흥창의 노비는 입역한 자가 매우 적은데 원각사에 투숙한 자는 하나만이 아니니 신은 반드시 채워주려면 제대로 양종의 노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짐작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세인 정은 권균 권균이 윤탁로의 일에 대하여 논가했으나 들어주지 않으며 다시 서게하기를 법이란 천하의 공기이므로 천자의 일지라도 그 아버지에게 사정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도응이 묻기를 순이 천자가 되고 고유가 현관이 되고 고수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맹자는 이르기를 순이 몰래 얻고 도망할 것이다 하셨으니 순이 천자의 지위에 있으되 아비를 위하여 법을 어기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윤탁로는 특히 한 왕비의 아우의 일뿐인데 어찌 법을 어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려서야 두겠습니까? 빨리 직첩을 거두시어 공의에 따르시고 강상을 부식하소서 하니 그 끄트머리에 어서 하기를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라. 갑을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연필상의 의논들이기를 한칠의 주에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록 의친이라 하나 지금 만약 쟁취하지 않으면 뒤에는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기근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였으니 이 또한 염려할 만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들이기를 한칠애가 정성건을 도둑이라고 한 말이 자기를 지목이라 한 것이라 여겨 분을 이기지 못하여 깨달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잠옷 대체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군문하는 것을 중할 듯합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들이기를 칠애는 과연 대간의 아랫바와 같으니 사리로와 마땅히 추국하여 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나 다만 대비의 지친이라 유래도 파리가 있으니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하니 필상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왔다. 장령 서산도 정은 권균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논하니 왕은 이르기를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니 들을 수 없다 하며 권근균은 아뢰기를 비록 대신의 의논이라 할지라도 어찌 다 쫓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말한 바는 실로 공의에서 나왔으니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강한 바와 같이 한 광무의 집 아이가 법을 범하며 채준이 때려 죽이니 광무가 성내어 잡아 가두었다가 얼마 안 가서 진부의 말을 듣고 곧 채준을 등록하여 척간 장군으로 삼았으니 광무는 간함을 들어 줌이 이와 같았고 법을 폐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 전하께서 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다만 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역시 간언을 좇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옛날의 외척이 능히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언총을 믿는 데서 말미암습니다. 간이 들어주지 않았다. 권균이 아뢰기를 분자에 살펴보건대 가뭄이 너무 심하여 경계는 밀보리가 다 골고 논도 역시 마르니 이는 증이 하늘의 꾸중을 삼갈 때입니다. 여러 곳에 긴급하지 않은 영선을 정지시켰었어 하니 왕이 그리하라 하였다. 권균이 또 아뢰기를 근자에 살펴보건대 족친의 집안에 문안들이러 온 여종들이 날마다 대궐 안에 모여 저자 안과 다름이 없으니 5일 만에 한무지 문안들이게 하셨사니 왕이 이르기를 선조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하였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근래에 전교가 정원에 내려가자마자 곧 밖으로 누설되어 궁중으로 들어오니 이는 반드시 외척들이 출입하면서 누설시키는 것이다. 이 배단이 적지 않으므로 내가 통렬히 징치하고자 하니 그 주에 다스리는 절목을 상의해서 하래라 하며 승기들이 아뢰기를 이 뒤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에 의하여 주의를 파소서 하고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지평 이작은 정은 유세침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여종 및 첩의 딸들을 시녀로 뽑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각사의 여종 및 사족 첩의 소생딸로 자색이 있어 시녀에 합당한 자 50명을 뽑아들이라 내가 따로 뽑겠다 하였다. 어이구야, 시작이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왔다. 장령 강형 정은 유세침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원각사의 조라치에 관한 일을 논하니 왕은 이르기를 뒤에 만일 모자라거든 내 수사의 종으로서 채워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지사 홍기다리 아뢰기를 그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허겁하지 않는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고 세침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양정에도 역시 노비가 있어 좋게 소재할 수 있다 합니다 하고 영사 어세겸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매우 옳으니 다 제거해야 하며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 굳이 채워준다면 전자에 내리신 어세 이른바 불도를 쇠하게 한다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수사의 노비 또한 채워줄 수 없습니다.
대간이 이른바 양종의 노비가 좋게 소재할 수 있다는 말은 오로지 각사가 조잔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하고 귀다른 아래기를 신이 호조 판서가 되었을 적에 보건대 복세함 중들이 세수는 조두를 회사에서 진배하는데 성도들은 녹두로 받아들이고 또 두설장 한 사람이 있으니 중들이 세수하는 것이 국가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세겸은 아래기를 원각사는 세조께서 장설하신 것이니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기와는 대궐안의 정전에 소용되는 것인데 어찌 사찰에 쓸 수 있습니까? 철거하소서. 또 복세함은 대내를 누르고 있으니 이 역시 혁파해야 합니다. 불교를 쇠하게 하시려면 먼저 국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라치의 일에 대하여는 오히려 덜어주지 않으시니 누가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시지 않는다고 믿겠습니까? 하였다. 귀다른 아래기를 근자의 전지를 내리신 데 대하여 중해가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전하께서는 실제로 행하시고 거를로만 하지 마소서 하고 김수동은 아래기를 신은 듣자오건대 악은 바로잡고 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에 내리신 전지에 대하여 보는 자가 모두 기뻐하였으며 신하들도 다 순종하여 전하를 보필하려고 합니다. 전하께서 지금 상중에 계심으로 반드시 선왕의 이 일을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여 어렵게 여기실 것이오나 조라치의 일 같은 것은 나라의 해가 되므로 비록 선왕의 법이라 할지라도 불가불 빨리 혁파하셔야 합니다. 신은 이 말씀을 들어주시며 한편으로는 간언을 들으시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예단을 물리치신 것이요 한편으로는 시료가 있는 것이 되니 이렇게 되면 전하의 실득이 나타나고 중해의 백성들 또한 전하께서 불도를 좋아하시지 않는 마음을 환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10명을 감해주고 말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다 제가 하소서 하고 세겜은 아래기를 신은 듣자오건대 만약 도가 아니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리랴 하셨으니 조라치 일 같은 것은 비록 선왕의 법이라 할지라도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였다. 수동은 아래기를 군신의 사이는 가부를 서로 도와야 나가야 합니다. 신들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고 귀다른 아래기를 전하께서 이제 사망의 덕을 지니신 처지로서 바야흐로 첫정사에 있어 실덕을 선무로 삼지 않으셨으면 안 됩니다. 만약 실덕이 없으시면 사람들이 반드시 전하께서 이름 내기를 좋아하신다 할 것이니 진실로 세겜 등의 말을 듣고 행해 내시면 사람들이 다 전하의 이단을 물리치시려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덕을 힘쓰소서. 조라치의 일 같은 것은 결코 제거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또 신이 호조에 있을 적에 보니 국가의 전제는 매우 적은데 사사의 전제는 많고도 좋으므로 신이 결복을 모두 기록하여 아뢰려다가 마침 타관으로 옮기게 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속공하소서 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우리 태종대왕께서 사사의 노비를 노비와 전지를 다 혁파하시고 다만 양족은 혁파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점차로 혁파하시려는 것이었으니 태종을 법으로 삼으소서. 성종께서도 축수제를 혁파하셨으니 성종을 역시 본받으셔야 합니다. 조라치의 일은 특명으로 제거하셨다가 또 복구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만약 선조의 일이어서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신다면 세조께서는 원전, 속전 이외에 대전을 고쳐 시행하셨지만 뒷세상에 누가 세조께서 소낭의 법을 무너뜨렸다 이러겠습니까? 더구나 이와 같은 폐단을 혁파하는 일에 있어 이미 제거했다가 곧 복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만약 불도를 승상한다면 반드시 그늘의 전지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선왕의 고사를 갑자기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매 수동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와 같은 폐단을 혁파하신다면 성덕에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시 전왕의 공에 빛을 더하는 것이니 대간의 말을 들으시어 직사에 기절을 북돋워 주소서. 성중께서는 직사의 말을 쾌히 들어주시고 따라서 칭찬까지 하시면서 이목이 넓지 못할까 염려하여 또 덕진관을 두셨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발하여 조종에 말을 다할 것을 생각하며 위아래가 정이 통하여 옹패됨이 없이 태평의 정치를 지금까지 오히려 힘입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직사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왕의 일이어서 능히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새침이 아래기를 건자에 살펴볼 건데 여종이 손을 잡고 때를 쥐어 공중에 출입을 하니 이것이 어찌 다 대내 무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배단이 적지 않으니 뒤로는 이렇게 못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렇게 하겠다 하였다. 조두는 팥 같은 것을 갈아서 만든 가루비누를 말한다. 두 설장은 팥으로 만든 공장을 말한다. 속공은 광가의 부침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원각사 조라치 10명을 감하도록 하다. 원각사 조라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10명을 감하고 내수사의 노비로 하여금 채워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지평 이자견 정은 유세침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왕이 대방 부인 송씨 상은을 이자견에게 내려주며 묻기를 그대들이 이 일을 공문하는데 과연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그 상은이 역시 다 적확한가? 하며 자견이 아뢰기를 본부가 대방부인 송씨가 안산사에서 성안의 사족집 과부와 승리를 많이 모아 크게 법회를 벌였다는 소문을 듣고 불이 5명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였는데 불이가 뇌물을 받고 절 문 앞까지 가지도 않고 돌아왔으므로 바야흐로 가두고 군문하는 중입니다. 그 상은 중에 나장 8, 6명을 발동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만일 사실이라면 그 불의가 무엇 때문에 송씨를 애석히 여겨 장신까지 받겠는가? 버려두고 군문하지 말라 하며 자견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자옵건대 학조가 주창하고 송씨는 시주가 되어 법화를 크게 베풀고서 무 사람을 선동하였다니 크게 치화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불의를 보내어 적발토록 하였으나 불의가 그들의 뇌물을 받고서 정상을 숨기고 불복하니 공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벼이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중을 두둔해서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은 아니다. 강제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적발하기 위하여 형량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어찌 정사를 하는 채통이겠는가? 두 번이나 버려두라고 명하였을 때 그대들이 들어주지 않으니 비록 대간이라 할지라도 어찌 임금의 명령을 어겨서야 두겠는가? 버려두라 하며 자견이 아뢰기를 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서 어찌 죄 없는 사람에게 그릇 죄를 가려하겠습니까? 자세히 공문하여 실정을 얻고야 말겠습니다. 풍문에 의하여 탄핵하는 것은 본부의 직책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불의와 중을 공문하고 일이 송씨에게 미치지 않는데 도리어 무릅쓰고 상언하였으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송씨가 비록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죄를 가해서는 불가한데 한물에 사실이 없음에랴 내가 두 번이나 버려두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대들이 이와 같이 듣지 않으니 임금이란 없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이자견이 대방 부인의 일을 아뢰다. 지평 이자견 정한 유세침이 윤탕로의 일에 대하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자견이 또 아뢰기를 대방 부인이 과부와 승리를 많이 모아놓고 절간에서 유숙하였으니 이는 풍속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전일에 월산 대군의 부인이 흥복사에서 불사를 크게 베풀었는데 그때에 대간이 미처 금가하지 못해 물일을 일으켰으니 신들이 지금 이 일을 듣고서 어찌 감히 끝까지 군문하지 않으리까? 풍문에 의하면 중학조 및 선종 판사 보문과 원각사주지 연희가 다 성씨의 불사에 참여했다 하므로 신들이 연희에게 물으니 연희의 대답이 나는 가지 않았고 학조와 보문만이 가서 참여했다 하므로 또 보문에게 물으니 숨기고 불복합니다. 그 은사가 같지 않으니 돌아가서 국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학조 등은 중으로서 불사에 참여하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송씨의 일에 대하여는 비록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두 번이나 말했는데 그대들이 듣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5일 이미 첫 번째 기사 지평 이자견 홍납 이의손이 윤탕로의 이 일에 대하여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봉부부인의 작첩 등을 거두도록 승정원에 전교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유온이 전권하여 나라를 그르친 일이 헌하거니와 지금 봉부부인은 봉보의 공으로 이미 벼슬과 녹을 두렸고 또 그 족칭들을 양인으로 만들었으니 근신하고 경계하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 곧 은혜와 사랑을 믿고 중간에 들어서 용사하며 국용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니 내가 매우 믿게 여긴다. 그 작첩을 거두고 또 녹도 주지 말며 아울러 족친들이 종량하는 사패도 거두어서 나의 후리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였다. 와이구야.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양첩 딸의 시녀 간택에 대하여 승정원이 아뢰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천첩의 딸들을 간택하는 일에 대하여 어제 저녁에 또 하교하시기를 아울러 양첩의 딸까지 간택하라 하셨는데 신들의 생각으로는 만약 내간이 자비에 빠진 일이 있으면 헬사로 하여금 간택하여 대내에 들여보내게 해야 할 따름인데 지금 3년 상 안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신들이 진실로 상의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대상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양첩의 딸들은 아랫바에 의하여 대상이 지난 데에 간택하고 천첩의 딸들은 다만 신녀에 채울 따름이니 지금 비록 간택하여 들여온다 할지라도 무방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군 연산 13년 4월 2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자겸 정은 권균이 윤탁노의 일에 대하여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종친들의 제주를 시험하여 보였는데 영천수, 이신 등 네 사람이 입격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지평 이자건 정은 권균이 윤탁노의 일에 대하여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권균은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유온이 교만하고 방자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듣자오니 전하께서 봉부부인의 직첩을 거두게 하셨다니 이는 전하의 밝으신 결단이신 것이요 신도 역시 전하를 위하여 괴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들은 그 죄목을 알지 못하니 들려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 직첩을 거둘만 하면 거두고 줄만 하면 주는 것이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예전부터 유무히 잘하고 잘못한 일들은 모두 역사에 나타나 있어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봉보부인에 대해서는 신들이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한다면 사관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옛제 왕으로서 요원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마침내 나라를 그르친 이가 많거니와 무릇 일은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미세한 것을 막고 조짐을 막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봉보부인의 죄는 다만 공무를 제 마음대로 썼을 따름이나 내가 장래를 염려하여 이 때문에 직첩을 거두고 것을 명한 것이다. 큰 죄가 있다면 어찌 그 죄목을 말하지 않으랴 하였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봉보부인의 직접 문제를 승정원에 전교하다. 봉보부인 족친들의 사패는 이미 환수하게 했으나 족친들의 죄가 아니다. 공사천은 본역으로 되돌리지 말도록 하라 하며 승지들이 아뢰기를 그늘에 봉보부인에게 죄가 있다하여 직접 및 족친들의 사패를 거두도록 명하시며 중회의 듣는 자가 모두 전하의 강단에 감복하였는데 며칠 안 돼 다시 이명이 계시니 신들은 의혹되거니와 이미 봉보부인에게 죄가 있다하여 그 족친들을 모두 본역에 환속하게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이와 같이 명하시면 봉보부인이 더욱 교만방자에 꺼리는 바가 없을 것이며 또한 호령을 이처럼 어지러이 고쳐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정교하기라 말한 바가 과연 옳다 정지하라 하였다. 아주 감동적이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자견 정은 권균이 윤탁노의 일을 넘겨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4권 연산 2년 4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가뭄이 심하니 민원 및 어진이를 천극케 하자고 아뢰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근자의 가뭄이 매우 심하여 밀보리가 다 말라 죽고 기후가 차가워서 비가 내리려 하다마니 이는 정이 천기를 삼가야 할 때이며 민원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지금 보면 사죄를 범한 죄수가 많은데 그 가운데 어찌 정상이 애매하되 스스로 발명하지 못한 자가 없으리까? 성종께서 정희왕을 상중에 계셨을 적에 대신들로 하여금 형옥을 상의하게 하여 정상이 강한 자는 석방하고 죄가 사하지 못할 자는 상기가 끝난 뒤에 처결하게 하셨으니 청하옵건대 이 절에 따라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시되 이뿐만 아니라 모든 형옥의 의논할 일 및 모든 긴급하지 않은 역사도 아울러 상의하게 하시며다 하리까.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임금으로서의 큰일이며 어진이와 어두운 자가 서로 섞여 있으면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지금 전하께서 제위하신 지 오래지 않았으니 어찌 능히 경대부 및 백직 사이에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다 식별하시겠습니까? 원조께서 처음 저기하시자 이를 깊이 염려하시어 친히 어차를 지어서 조종에 하시하여 동반육품 이상과 서반사품 이상으로 하여금 저마다 아는 바의 어진 자 두어 사람을 청계하게 하셨으니 청하옵건대 이 절에 따라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시며다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말한 바가 과연 옳다. 곧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신성선 의사계함니 의논드리기를 1. 지금 추국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죄명의 경중을 분간하여 석방할 만한 자는 개품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도, 유, 부처, 충군, 직첩을 환수한 사람들도 역시 분간해서 개품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송사를 청리하는 관리 중에 지체하며 처결하지 않는 자가 잠언 많아 원칙이 오래도록 관가에 나가게 되면 대전의 결송 정한의 본의가 아니오니 대전에 의가하여 속결하게 하소서. 1. 나이 찬 천으로서 가난하여 출가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관가에서 자제를 주도록 대전에 실려 있으되 경외관이 거의 거행하지 않아 나이 찼으되 출가하지 못한 자가 잠언 많으니 한승부와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찾아 모아 계문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어질고 어질지 못하면 반드시 중론에 따르고서야 채택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소견으로 다 알 바가 못되니 의정부 육주 관찰사 절도사 한승부 당상 대관 홍문관으로 하여금 저마다 아는 바를 청가하게 하되 그릇 청가한 자가 있으면 모두 용서 없이 다스리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그대로 쫓았다.